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쇼핑하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집에만 머물고 있죠. 하지만 백신이 보급이 되고 코로나가 점점 극복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주로 선진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진국 위주로 백신 보급이 이루어졌고, 이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예상치를 훨씬 상회한 94.3만 건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고용을 정리해보면은 매 월별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그리는 중입니다. 회색은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이고 빨간색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요 며칠간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또다시 증가되는 추세를 그리고 있네요. 여기에서 미국만 따로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1회 이상 백신 접종자 수 비율은 6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신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볼게요.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보여드린 고용지수가 매우 좋았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택근무 비율입니다. 물론 대기업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고 있겠죠? 최근에 34%를 그리고 있네요. 대기업에 다니는 많은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소매 판매 중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 비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쇼핑 비중이 점점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황색 미국의 채용 공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슬슬 미국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달러와 국채금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미국의 경기 회복이 강하게 나타나면 사람들의 미국 화폐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달러와 국채금리가 모두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검은색 점선 표시된 부분을 보세요. 이날 미국의 좋은 경제지표가 나온 그날입니다. 그날 이후로 녹색 달러 인덱스와 파란색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달러 인덱스와 10년물 국채금리가 장대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준에서 돈을 확실하게 풀거나 아니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꺾이면서 새로운 악재가 등장하거나, 이 둘 중 하나죠.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 8월달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소비자 태도 지수는 8월 달에 70.2를 기록하면서 팬데믹 때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가로 X축이 10년 동안 기간입니다. 10년 내 거의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면서 내수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대면 쇼핑을 선호한다.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가 다시 위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날 기업 심리지수 역시 같이 조사가 되었는데요. 중소기업 56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날 발표 조사 결과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경제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39%,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 설문조사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경제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도 7월 15%에서 8월 20%로 증가했고, 중소기업의 32%는 이미 델타 변이와 관련된 코로나 증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22%는 곧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실적이 아무리 좋아질지라도 지금 중소기업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팬데믹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 두 기업 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에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증시는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향후 돈 풀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이러한 테크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전망 속에 뱅크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 이쪽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팬데믹 때보다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드는 생각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미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테이퍼링 시기가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은 드네요. 그래서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델타 변이로 고용시장의 회복이 늦어진다면 연준의 테이퍼링 계획이 후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테이퍼링을 안 한다, 못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테이퍼링 그 시기보다 조금 늦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약간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만약 한다고 해도 지금 돈 풀기를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준이 한 달에 12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 MBS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줄이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0억 달러, 9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돈 푸는 규모를 줄여가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마저 약간은 딜레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발로 그린 거라 약간은 이상하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K자 경기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점점 잘 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들의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조금씩 평평해지는 듯 하더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테이퍼링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대두되고 있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격차가 벌어지는 제2차 K자 경기 회복 상태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럼 영상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 앞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방금 보여드린 미국 내 증시에서 우리는 빅테크 기업들을 여전히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정점을 찍고 다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정리한 차트입니다. 인도,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한국, 브라질, 러시아, 터키 9개 나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트남, 중국, 한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들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그리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코로나는 피크를 찍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4개의 나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영국, 독일, 이스라엘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피크를 찍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한창 코로나가 많았던 그 시기, 즉 올해 초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극복이 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받았던 섹터, 항공 섹터, 여행 섹터, 이거 좀 비슷한가요? 어쨌든 이런 종류, 카지노 섹터,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영상은 시간 내어서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